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랐을 수 있겠는데, 요즘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다들 조금이라도 이제 좀 친근하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의외로 나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더 재밌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친한 언니 아니면 친한 친구, 아는 친한 동생 같은 느낌으로 조금 편하고 캐주얼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조금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 있지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 내가 좀 진료를 보다 보면은 하루에 보는 이제 환자들이 있잖아. 근데 제일 많이 오는 환자는 아무래도 질염인 것 같아. 뭐 계절이나 시기를 막론하고 질염 때문에 불편한 환자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환자들이 바로 생리불순이거든. 생리불순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가 너무 자주 나는 경우도 생리불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리가 없는 것도 생리불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야. 먼저 피가 너무 자주 나는 부정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정상 생리라는 거는 가임기 여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여기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자궁이 있고 이 안에 자궁 내막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질을 통해 흘러나오는 걸 바로 생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정상 생리는 보통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하루 이틀, 3일까지 점점 많아지다가 점점 줄면서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게 보통의 정상 생리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는 대략 한 달, 평균 28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24일에서 38일마다 하는 걸 이제 정상 생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이외에 나오는 출혈들은 다 부정출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부정출혈이 나와서 내가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정상 생리인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 그래서 내가 자가로 이게 부정출혈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거는 원래 나의 생리가 어땠는지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내가 했던 생리 패턴하고 너무 다르고, 예를 들면은 기간, 그 다음에 생리의 양, 어떻게 보면 출혈의 색깔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물론 그게 엄청 엄격한 그런 진단 기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너무 내가 평소보다 생리의 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너무 길고 양이 너무 작거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병원에 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생리의 색깔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너무 까만 피가 나온다, 아니면 너무 갈색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까맣거나 갈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출혈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출혈량이 생리 때처럼 많이 나오면 이게 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약간 검붉은 피, 조금 아주 새빨간 피는 아니지만 그런 양의 출혈이 나온다고 하면, 부정출혈에서는 양이 적다 보니까 질에 피가 고여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색깔이 좀 어둡거나 좀 진한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색깔 자체만으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양이 너무 작아서 병원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런 부정출혈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너무 나는 피가 나서 불안하고 불편한데, 여러 가지 일단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부정출혈의 원인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임신이야. 임신인데 피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착상혈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 초기에 피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게 문제없이 정상 임신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어떤 분들은 생리가 피가 나다가 갑자기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봤더니 갑자기 임신, 이런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저 분명히 지난달에 생리했는데 왜 임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이상하게 나면 임신이 아닌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산부인과 이제 연맹이라는 곳이 있어. 피고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서 이제 좀 간편하게 그 부정출혈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팜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앞글자만 따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팜에 이제 피, 폴립, 용종,
A는 아데노마이오시스, 선근증이고 L은 레이오마이오마 해서 근종, M은 말리그넌시라고 해서 악성, 암이나 그런 게 되겠지.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 뒤에 코이는 C, 코아귤로패시라고 해서 응고장애, 피가 잘 안 굳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O는 오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란 장애, 이제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I는 이아트로제닉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다른 병을 치료하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N은 non-specified라고 해서 분류가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내가 E를 빼먹었는데 I 다음에 E는 엔도메트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내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분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류도 있거든. 방금 내가 얘기했던 팜코인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피가 나는 경우랑 기능적인 문제로 피가 나는 경우가 섞여 있거든. 이런 식으로 구조의 문제로 인한 출혈과 기능적 문제로 출혈이 나는 걸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구조적인 건 당연히 뭐 용종이나 아니면 근종 같은 이런 자궁의 질환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로 출혈이 나는 경우는 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난소의 기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나는 건데,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아까 말했던 오뷸레이션, 배란 장애에 의한 원인이거든. 이 안에도 엄청 많은 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흔한 원인으로는 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아니면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피가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춘기, 막 생리를 시작하는 시기, 조기 폐경이나 아니면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신체적인 스트레스 또는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부정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게 되어 있지. 그러면 이런 부정출혈이 있을 때 병원에 오면 과연 어떤 검사를 하느냐도 너무 궁금하잖아. 일단 병원에 오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병력 청취야. 어떤 상황에서 피가 났고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왔느냐, 이거를 먼저 이제 상세하게 내가 환자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조금 부담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료의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제 상세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어떤 이벤트는 없었는지, 내가 원래 안 먹던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몸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은 시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돼.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피가 나는 곳을 확인하는 거야. 직접 두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모형을 다시 보면 이제 피가 질에서 났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궁 경부를 먼저 확인을 하거든. 자궁 경부는 내가 내진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 간혹은 이런 자궁 경부에도 뭐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은 아니지만 자궁 경부에 너무 염증이 심하다든지 경부가 너무 헐어 있어서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 혹은 성관계 이후에 피가 나는 경우에, 특히나 빨간 피가 조금씩 나는 경우에는 이런 경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자궁 경부에 어떤 병이 의심이 된다면 자궁 경부암 검사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STD라고 알려져 있는 성매개성 전파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는 검사는 바로 초음파야. 초음파는 산부인과 의사의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눈, 제2의 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널리 사용하는 검사 중에 하나거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자궁과 난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초음파는 골반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성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바뀌거든.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질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게 정확도가 꽤 높아. 특히 난소나 자궁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질에 뭘 넣으면 안 되니까 보통은 복부 초음파로 보거나 아니면 항문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되거든.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살이 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좀 마르고 그 다음에
그 자궁이 너무 깊이 있잖아. 복부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방광을 좀 채워서 자궁을 밀어 올려서 배 가까이 올린 다음에 봐야 돼. 그래서 소변을 좀 참고 소변을 보고 싶은 상태에서 보는 게 되게 좋고, 다음으로는 항문 초음파를 볼 수 있거든. 항문 초음파는 질 바로 뒤에 있는 게 이제 직장이라고 해서 항문에서 이어지는 장인데, 그쪽에서 보면 거의 질 초음파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항문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물론 항문 초음파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나는 보통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항문 초음파를 권유를 하고,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대장 내시경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골반 초음파를 시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혈액 검사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방금 말했던 그런 검사들에서 뭔가 원인이 딱 밝혀졌다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검사를 다 했는데 다 괜찮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혈액 검사를 보조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 혈액 검사의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검사를 하게 돼. 여성 호르몬의 이제 레벨을 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보게 되고, 아까 내가 그 부정출혈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전신적인 질환이나 뭐 갑상선, 뭐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뇌하수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의 이제 그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그런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의 의심되는 항목의 혈액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진단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 일단 마음이 속 시원하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인이 정말 또렷하게 밝혀지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그 부정출혈이 해결이 이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혈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면 출혈이 안 나오도록 하는 치료를 하게 돼. 보통은 약물 치료인데 피가 안 나게 하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피임약, 호르몬이 들어있는 피임약을 사용해서 피가 안 나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신 게 많더라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의 부정출혈이 나는 가장 큰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용종, 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식증이라는 게 있어. 자궁내막 증식증, 그리고 선근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떠한 구조적 이유로 부정출혈이 나는 경우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야. 보통은 용종은 뭐냐면 어떤 점막에 생기는 물집 같은 거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한 뭐 7개가 있어서 다 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어떤 장기의 점막, 내막에 이제 생길 수 있는 혹이고, 용종 같은 경우는 꽤 흔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증상을 유발할 때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처럼 부정출혈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생리양이 너무너무 많이 나올 때 그때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용종의 치료는 자궁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고 제거를 한 다음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게 일종의 진단과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근종도 비슷해. 근종이 부정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는 근종이 자궁 내막에 가까이 생겼을 때야. 이 모형을 보면 근종은 자궁 벽에 생기는 혹이거든. 여기 이 하얗게 생긴 게 근종인데, 이렇게 경부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자궁 벽에 그냥 생길 수도 있는데, 얘의 위치가 너무 내막에 가깝거나 가깝지 않더라도 얘가 너무 커져가지고 얘를 밀고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생리양이 많을 수 있거든. 그럴 때 치료를 하게 되고,
금종은 한 여성 한 10명 중에 6명, 7명이 있는 혹이고 양성 혹이기 때문에 전혀 증상이 없고 내가 심지어 금종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얘가 많이 커지진 않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선근증과 내막 증식증인데, 선근증도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거야. 선근증은 어떤 혹이라기보다는 자궁벽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거거든. 근데 선근증은 부정출혈보다는 생리를 과다하게 나오게 하고 생리통이 심한 게 되게 특징적이라서 보통은 선근증 때문에 부정출혈이 많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 근데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심하면 어떤 약물 치료나 아니면 자궁 안에 넣는 장치 같은 것들을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자궁내막 증식증은 앞에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악성, 자궁내막암하고도 관련이 있는 타입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내막에 병이 생기는 건데 타입을 4개로 나누거든. 1, 2, 3, 4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타입 1, 2, 3, 4는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1, 2, 3, 4라고 했을 때 4번 타입이 좀 안 좋은 거라고 하면 얘가 내막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소파수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져. 근데 이 소파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초음파에서 자궁 내막의 두께가 2cm보다 두꺼우면 소파수를 하게 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부정출혈이 있으면서 자궁 내막의 두께가 2cm보다 두꺼우면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부정출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출혈이 나면 특히나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만 그게 아닌 기간에 피가 나면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오히려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데 무서워서 안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든 병은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예후 측면에서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나처럼 좀 언니처럼 또는 이렇게 부드럽게 체크를 잘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믿고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검진을 하는 거거든. 보통 가임기 여성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자궁 경부암 검사나 아니면은 질 분비물 검사, STD 검사 아니면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미리 내가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뭔가 부정출혈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건강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좋겠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